여자들의 조심함은 천천히 다가와 달라는 뜻이지 멀리서 지켜만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인데 고백 실패 후 죽을 듯이 힘드네요. 마음을 묻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하셨어요? 술을 조금 먹고 만나서 고백했다. 그 전에 표현했어요? 3주 정도 썸 탔고 만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보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맛있는 것만 먹었나요? 이게 더 궁금한데. 스킨십의 공식.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빨리 다음 얘기 좀. 술도 조금 먹고 스킨십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조심스럽다고. 본인이? 아니면 그 여자가? 아유 씨.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여자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지금 이 상황을? 그렇지. 저도 못 먹는다. 그치. 여자분이 집 간 건 마음을 열었다는 거 맞지. 남자들이 좀 그래요. 하루에 통화 3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야씨 빼박이고 워낙 남사친도 많은 친구였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내 거 하면 되지. 고백했을 당시 자기도 호감은 있었다 하더라고요. 호감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직 모르겠다. 고백 실패 후 연락 안 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고백 실패했다고 바로 연락을 끊는다고? 다시 연락해보고 싶다고? 남자들이 진짜 이래요. 여자들의 조심함은 천천히 다가와 달라는 뜻이지 멀리서 지켜만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눈에 안 찼다. 근데 그 눈에 차기 위해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눈에 차야만 썸을 타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사귈 남자, 썸 탈 남자 정해놓고 뭐 어장치고 이런 여자는 거의 없어요. 이 남자가 눈에 찰 정도였으면 되지. 근데 그 눈에 차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집에 간 거예요. 자, 집에 갔을 때 스킨십의 공식 침대에 심리학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찰 수도 있었겠지. 괜히 선색 후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남자가 참 이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는데 막상 딱 앉잖아요. 이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단 말이야. 하지만 졸라 신경 쓰고 있어. 뒤에서 막 얘기도 하고 있고 막 자기도 막 괜히 막 속으로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끼리도 잘하고 남자한테도 더 잘하고. 남자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아 보여. 근데 이 순간 편안함, 이 정적, 아무렇지도 않은 이 순수한 표정을 어떻게 깨야 하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게 도박을 안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지켜주는 컨셉으로 가자. 잘 달려 있으시잖아요. 그쵸? 건강하시죠? 뭐 문제 있고 이런 거 없으시죠? 혼전순결 이런 거 아니죠? 고백하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 왔지만 좀 피했습니다. 며칠 연락하다가 자기랑 연락하는 거 불편하는 말에 나도 호감 배제하고 연락하겠다. 뒤로 물러나고 그 뒤에 연락 끊겼습니다. 봐봐 이게 지금 봐봐요. 집에 갔는데 결국에는 그냥 지켜주는 컨셉으로 가버리고 고백을 했어요. 좀 깔 수도 있지. 여자 입장에서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너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너무 심하다니까. 뭐 저도 못 먹고 이런 걸 떠나서 살짝의 물러남을 그냥 완전 저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린 걸로 해석하고 더 안 다가가고 오히려 본인도 그냥 포기해 버린다니까. 상대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겁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라니까. 인플루언서는 사람 아닙니까? 저 뭐 인플루언서인데 지금 치킨 먹고 싶어요. 저도 인플루언서죠 나름. 치킨 먹고 싶고 지금 살 빼려고 지금 보리차나 먹고 있습니다. 남들 고민하는 거 다 고민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났어. 그럼 본인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 뭐 어장 관리를 하더라도 어장 물고기는 아무나 되나? 좀 그래도 어장에 둘 만큼 예쁘게 생겨야 어장에 두지. 안 그래요? 자기 마음에 차야지. 호감을 배제하고 뭐 연락하겠다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이랬을 때 연락이 왜 끊겼을까요? 그런 식으로 만날 거면 너를 왜 만나니? 난 너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뜻 아니에요? 정말로 어장 관리하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알겠어 하고 그냥 둘 거예요. 연락하면 받아는 주고 자존감 채우기용으로. 근데 완전 연락이 끊겼다는 거는 정말로 남자를 보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실망이 컸던 거지. 지금은 많이 식었죠 당연히. 근데 그때 집에 갔을 때 확실하게 벽치기 딱 하고 웃고 있고 아무렇지도 하는데 잠깐만 이러다가 뭐 이거는 좀 너무 과감하다 싶으면 자연스럽게요. 침대에서 와인 한 잔 따라서 편의점에서 3만원짜리 와인 사가지고 따라서 한 잔 하고 아니면 여기 앉아보라고 또 하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침대에 올라가고 좀 취한다 하면서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어때요? 집까지 따라왔는데 이걸 어쩌나? 자리도 안 펴줬네? 어쩌지? 그러면 따라 누워. 뭐 안 따라 누우면 어쩔 거야 지가. 우리 집인데. 그럼 이제 그때 분위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녀도 숨겨왔던 속마음을 드러내고 좀 상했던 것 같은데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자들은 또 이런 고민한다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또 고백했다가 자기가 좀 거절했잖아? 그때 바로 물러나는 거 보고 와
난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나?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노력할 만한 사람은 아니란 건가? 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이. 진짜 실제로 안 건드려서 제가 매력이 없는 건가요? 라고 고민 상담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여자도 사람입니다. 여자를 너무 신성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끼리 누군가를 신성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라 거의 실체가 없는 종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조금 저돌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저도 뭐 감 떨어졌을 때 그러기도 해요. 저 컨셉도 괜찮네. 그치? 진짜 너무 섹시한 거야. 이거. 뭐 돌변하기 전에 자야 되겠네. 하고 또 누워. 혼자 또 자. 뭔 소리야? 그거 무슨 의미야? 몰라. 안 피곤해? 집에 안 가란 얘기는 절대 안 해. 집에 가란 얘기는 절대 하지 마. 혼자 눕고 그냥 피곤하고 괜히 그냥 잠들 것처럼 구는 거야. 괜히 혼자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남자가 지금 그래도 원하긴 원하는구나. 내가 매력이 있구나. 조금 다가가 볼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지는 텐트 상태. 텐트를 쳤는데 24인용 대형 텐트냐 1인용 야영 텐트냐 차이겠네요. 건드리고 싶지만 참았던 거 6개월쯤 우려먹은 남자가 제 남자친구라고. 뭐 그 6개월이나 우려먹어요? 일회용 아님? 그 다음에 안 참아야지. 정말 제가 원하던 성격 좋고 저랑 잘 맞는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 키가 너무 작다고요. 아이고. 월 몇인데요? 키 몇이길래? 키 160 몇도 아니고 그냥 160? 되게 작긴 작네 확실히. 본인 키는 몇인데요? 본인도 160? 이건 진짜. 근데 정말 다른 장점이 개쩔면은 사실상 모든 연애는 종합 점수잖아요. 정말 160이면 능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장들, 장군들은 키가 다 작대요. 그런 우두머리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대. 나폴레옹 그렇지. 나폴레옹도 키 작고 키 작은데 되게 딱 다부진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피지컬적으로 어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더 발달시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연애 처음에 막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뭔가 할 때 군대 전역한 직후에 가장 제 인생에서 날씬할 때 항상 제 고민이 뭐였냐면 뭐 번호를 따든가 뭐 처음에 뭐 만나든가 해요. 근데 처음엔 항상 호감을 가져요. 제 그 당시에 뭐 외모 리즈 시절이었으니까 피부 완전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빛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저한테 호감이 사라지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언제 극복했냐면 책 쓴다 뭐 한다고 난리 친다고 집에 짱 박혀가지고 계속 처먹기만 하니까 살이 85kg까지 찐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외적으로 뭔가를 이제 어필하기가 힘드니까 그 외적으로만 하던 거는 힘드니까 그냥 딱 다가갔을 때 이제 싹 미소 짓는 그 표정들이 이제 없는 거야. 그제서야 생존 본능이 발휘가 돼서 계속 다른 것들을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행동들과 어떤 말하는 것들과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솔직히 알다시피 좀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솔직히 키라는 거는. 게다가 160대 초반, 중반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남자로서 덜 느껴지고 거의 여자랑 키가 똑같거나 더 작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았을 때 함께 본능적인 망설임이 생기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제 갈아 넣으면서 대단한 사람, 정말 1등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장군이 되고 뭐 대장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한 사람인지, 극복을 한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만나봐도 된다.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나는 남자 키는 안 봐, 나보다 작지만 않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키장남을 좀 본 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좀 평범한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데 좀 더 괜찮고 좀 더 잘 맞을 뿐이다 라고 하면은 키 160이면 좀 힘들다, 솔직히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의 키는 여자의 가슴이다, 여자의 골반은 남자의 어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쨌든 피지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키가 작은데 외모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가슴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연애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여자들은 이제 차는 게 기본 빵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게 베이스잖아요. 저보다 작은 분도 덜어 봤기 때문에. 남자도 작으면 심하잖아요. 수술해야 할 때 필수 아닌가. 뭐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만나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작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만났던 거죠. 계속.
어릴 때 PT 받고 운동 꾸준하게 하고 피부 관리하고 경제관념 연애도 배워서 외적 매력 내적 매력 키우고 30대 중반 전에 시집집 가는 게 최선의 대화 능력과 외모 높여서 나쁠 게 하나도 없음.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했을 때 웬만해서는 후회할 일이 절대 없죠. 예, 저는 이걸 좀 역행을 했어요.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 때 저는 이제 여자 꼬시고 다녔고 연애 열심히 했고 불성실하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날라리 새끼였죠. 양아치는 아니고 날라리. 근데 저는 이제 23살 때도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군대를 갔을 때 애들이 연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때 모쏠이었는데 와 쟤들은 진짜 다 연애했네.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난 짝사랑만 했구나. 고백해서 계속 차이기만 했구나.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27번 고백해서 27번 차였거든요. 27명한테. 그만큼 27명을 좋아했던 쉬운 남자였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23살이. 이제 군대 전역해가지고 애들 다 복학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취준하고 있는데 나는 여자 꼬시고 다니고 있네. 좀 자괴감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난 이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나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 마음이 안 달랐어. 왜냐면 난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사랑받고 싶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나도 섹스하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진짜 사랑이란 걸 해보고 싶단 말이야. 연애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쓰셨겠다. 맞아요. 저 진짜 여자한테 쓴 금액을 한 20대였지만 한 5천만 원 썼을걸요? 대충 계산할 때 한 옛날에 20대 한 중후반쯤에 3천만 원대 후반이었나? 정도로 대충 계산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전 여자한테 얻어먹기도 많이 하고 제가 다 쓰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친 듯이 만나러 다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거는 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생활에 일단 문제가 없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더 이상 인간관계나 뭐 어떤 연애에서 내가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답이 다 나오니까 답을 다 아니까 다 해봤던 거거든 결국엔. 그 정도로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일이 눈에 가더라고요. 공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사생활에 관심이 안 생겨요. 굳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애 코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엄청나게 집중했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은근히 연애랑 어떤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일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게 방해가 돼서 잘 안 돼. 자꾸 이게 생각나고 이게 미칠 것 같아. 감정에 계속 자꾸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편하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